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학령 인구의 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의 상황에서 내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교육의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지방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진짜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수도권에 사시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고민하실 법한 내용이죠. 인서울은 서울에 산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실 줄 압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지방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이 없어요. 진짜로 답이 없어요. 그냥 예전에 지금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교가 더 괜찮았던 시절에 저도 살았었어요. 인서울에 있는 그냥 대학보다 15개 대학이 아닐 거면 지방에 있는 거점 국공립대학교가 훨씬 나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의 부모님들도 그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물론 미래에도 지금에 예측하는 상황과 다르기를 매우 기도합니다. 진짜 이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먼저 학령 인구부터 볼게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당연히 감소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를 생각만 해도 올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거점 학교들에 당연히 우수한 인재를 뽑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던 우수한 학생들은 인서울에 괜찮은 대학을 가기 위해 이제 노력을 더 할 테니까요. 좀 더 위로 가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뽑기가 어려워요. 우수한 학생들을. 그러면 우수한 청년들을 배출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수한 청년이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지방에서 뽑기가 더 어려워졌네?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의 기업은 이 지자체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더라도 더 손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있던 기업도 떠나고 없었던 기업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땅도 주고 세금 혜택을 주더라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기업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경제 생산 인구가 또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사이클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덮쳐올 겁니다. 지금은 아주 평화로운 상태예요. 꼭 태풍이 오기 전 같아요. 학생들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갑자기 대학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서 갑자기 기업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순식간에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는 그냥 전향 준비했던 학생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야 해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나라에는 기업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다 몰려있는 기업들이에요. 지역에 조금씩 있습니다. 여기 코레일도 있고 여기 뭐 중흥, 한전, LH,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렇게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 있는 제철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으면서 법인을 따로 수도권에 넣어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들도 현재 있어요. 이것처럼 여기 있는 기업들도 여기로 움직일 판인데 여기 있는 기업이 여기로 내려온다? 와,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가라. 이것이 아니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정말로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면 인서울이 답일까요? 무조건 인서울. 가자, 서울로. 네, 물론 지방보다 서울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면 훨씬 더 취업의 문이 더 열려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도요, 지금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같은 서울인데 한 반에 10명이어서 폐교 위기인 학교가 있어요. 폐교가 된 학교도 있죠. 근데 똑같은 서울인데 학생이 넘쳐서 콩나물 교실인 학급도 있는 거예요. 분교도 생겼어요, 이번에. 너무 학생이 넘쳐서. 같은 서울인데도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서울이긴 한데 인서울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그리고 조금 더 아닌 대학, 이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대학 가기 더 쉽다고 했는데 이건 또 그것도 아니지 않나? 네, 지금 계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같은 대학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대학에서도. 왜냐하면 과에 따라서도 격차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취업이 잘 되는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 점수 점점점 더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지금 뭐 저만 아느냐? 아닙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얘기가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국가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그러면 무작정 대학이 아니라 예전에는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좀 보장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 먼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해줘야겠다. 언제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학업에 좀 지장이 덜한 중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을 시켜보자라고 자유학년제 1년 동안의 시험 보지 않고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라서 1년 내내 시험 안 보니까 공부 안 하죠. 중학교 2학년 되면 또 사춘기, 우리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춘기라서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3학년이 됐더니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 1, 2학년 때 공부를 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로 지금은 대부분 하고 계시죠. 그 나이 때 자신의 진로를 알아서 딱 찾아가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진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에 영향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본인이 학점으로서 이수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우리 학교에 없으면 어떡하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 라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요.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교 학점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학생 한 명 한 명 어떤 진로인지 고민하셔서 이 과목 추천해 주시기도 하시고 특목고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과목들도 개설이 되면 아이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도적으로 찾는 학생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인재, 중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학의 입학 전형에서도 느껴져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정시는 제외하겠습니다. 정시는 어차피 수능 점수로 가는 거니까요. 수시에서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00%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그런데 지역거점 국공립대학 지거국이라고 할게요. 지거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교과전형으로, 그러니까 성적, 내신 성적만 봐서 뽑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뭐 최저 등급도 있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주요 메인이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방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 지역거점 국공립대학교에서 종합전형을 뽑지 않으니까 더 점수만 생각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 더 경쟁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더 기업이 지역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 진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는 어쩌죠? 다 종합전형으로 뽑는 거예요. 학생이 어떠한 진로를 가졌고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다 봐서 뽑는 거예요. 면접까지 꼼꼼하게 보죠. 지금 현재 대학교가 나를 책임져 주겠지라는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로서는 기업이 뽑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이야기를 해왔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1번, 만약에 내 자녀가 인서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 학업적인 역량이 괜찮다. 서울대는 모르겠으나 다른 데를 정시로든 아니면은 교과 전형으로든 최저 등급을 맞추고 역량이 된다. 근데 진로를 찾는 것에서는 이 얘기를 해보면 맨날 싸움만 되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한다. 그러면 진로에 대해서 너무 아이들 닥달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괜찮아요. 거기에서 대학 안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까. 물론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러 자극들은 좀 어렸을 때 좀 더 많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요거는 안 되겠다. 그냥 지역거점 국공립대학교 딱 그 정도, 그 밑에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아이랑 하셔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래야 인서울의 길도 열리고
취업의 길이 열립니다. 왜냐면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하고를 수행평가를 통해서 도서를 통해서 충분하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도 내주시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로를 어느 정도 픽스를 해놔야 고민을 해놔야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고등학교를 가게 된다. 나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을 맞게 된다.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진로를 찾아야 할까요? 항상 제 얘기 이 영상에서 항상 뒤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진로를 찾아야 되나요? 여러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실 건 없어요. 급한 마음이 엄마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아이에게 그게 표현이 되는 것보다는 아이가 싫어하는 것, 그리고 어머님께서 배 속에서부터 아이를 잘 키워오셨기 때문에 가장 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보단 유망한 것만 먼저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랑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잘하는 영역에서 그걸 또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향들이 있으니까 진짜로 그냥 무조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싫어하는 게 뭔지 한번 이렇게 커트 해보면서 대학 학과랑 연결시켜서 그리고 나서 또 좋아하는 과목이랑 또 연결시켜보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